지금 배차 거절하면 페널티 복죠. 그리고 근무 시간 조금이라도 쉬면 등급 낮아지죠. 이게 근무 조건을 회사가 정하는 건데, 근데 이 통제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세금을 3.3% 떼가잖아요. 이게 특별 고용들이거든. 근데 이거 사실 법적으로 정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이 구조 자체를 뒤집는 법이 시행되거든요. 지금 무슨 법이 시행되려고 하냐? 두 가지예요. 이게 발의 전인데 지금 심의 과정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공정계약,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법으로 명문화시키는 법이고, 이 두 번째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근로자 추정제법이라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도입이 되고, 핵심은 증명책임의 역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까지는 라이더나 아니면 특별 고용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노동자 성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내가 근로자가 맞아요라는 것을 소송이나 이 내용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반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회사가 얘가 근로자가 아닙니다, 증명 못하면 그냥 근로자로 봅니다 라는 이 근로자 추정제라는 법. 즉 예전에는 근로자 편에서 내가 근로자라는 걸 증명했어야 하는데, 이제는 소송이 걸리든지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회사가 얘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못하면 근로자로 판명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미있죠. 근데 이게 대상 규모가 상당히 많아요. 저희도 이 플랫폼 통해서 일하는 근로자잖아요. 근데 특고라는 것을 통해서 근로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인 사업자도 아니고, 그래서 특별이라는 특이라는 게 붙었잖아요. 특별 고용 노동자. 그래서 약 144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프리랜서까지 넓히면 약 870만 명이라고 합니다. 굉장한 숫자예요. 근데 왜 지금 이 얘기가 나왔냐? 가짜 3.3 계약이 문제가 돼서 요즘에 굉장히 핫하잖아요. 플러스 지사들 일하는 거는 근로자처럼 자기 직원처럼 막 통제하면서 쓰는데, 계약상으로는 특별 고용 노동자처럼 써서 프리랜서 또한 개인 사업자처럼 3.3%만 세금을 떼가지고 그 이득을 취하는 가짜 3.3 그러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회사의 통제는 근로자인데, 서류상으로만 프리랜서 취급받는, 서류 이 계약상으로만 프리랜서를 취급받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팽배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괴리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지사라든지 또 이득을 취하는 원청, 이게 지금 문제가 돼서 이 법을 두고 시행을 했을 때 어떻게 문제가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논쟁을 겪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뜨거운 논쟁 중에 있는 게 근로자성이라는 거거든요. 근로자성으로 봐서 이 소송에서 이 배달 라이더가 승소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근로자성이 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범위가 들어가냐? 다른 거 안 봐요. 우리가 통제를 받고 있냐 라는 것에 키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법원이 이거 하나만 보는 거예요. 누가 진짜로 통제하는가. 핵심 판단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13가지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가 뭐냐? 배차를 내가 거절할 수 있나 없나. 그리고 두 번째가 근무 시간 장소를 내가 정하냐 회사가 정하냐. 그리고 대타 대리 라이더를 내가 구해서 보낼 수 있나 없나. 사고 나면 그 손해를 누가 지나, 내가 위험을 떠안나 회사가 보전해 주나. 기본급이 있나, 세금 몇 프로 떼냐, 이런 거 사실 큰 힘이 없어. 하지만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배차 거절하면 페널티, 이건 회사가 숨길 수 없는 통제라고 본다는 겁니다. 이게 요즘에 굉장히 많이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화장실도 못 가고 우리 콜 타잖아요. 진짜 끊임없이 뜨는 콜들 있으면 끊임없이 타서 그 타이트하게 우리가 그 통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승급제라든지 시간을 오래 비우면 등급을 낮춘다든지, 그리고 배민이나 쿠팡 동시에 타면은 왜 다른 길로 가냐라고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러한 통제를 자꾸 가하면서 자기의 플랫폼 안에 이 배달 라이더들이 묶일 수 있도록 계속 통제를 하잖아요. 이게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통제라는 거예요. 여기에 자유하냐 아니면 통제를 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를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통제 속에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쪽은 이미 근로자성을 인정을 해서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데는 근로자로 인정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혀졌어요. 그래서 배달비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러한 배달 플랫폼들이 철수하는 일도 벌어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 근로자 추정제라는 이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면 진짜 뭐가 바뀌나? 두 가지로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법이 통과되는 그 순간 솔직히 체감은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시행령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 딱 두 갈래로 아마 갈릴 건데, 근로자로 진짜 인정되는 길, 그리고 서류만 바꿔서 또 다른 가짜 3.3이 연장되는 길, 아마 두 가지로 벌어질 거예요. 아마도 두 번째 가짜 3.3이 연장되는 그러한 계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먼저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 하면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원청, 배민이나 쿠팡 이런 쪽은 소송, 감독 리스크를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쪽, 배차 강제성을 낮추거나 아예 직고용, 직영체계로 아마 일부 전환될 거예요. 그리고 이미 대법원이 알고리즘 통제도 종속성의 한 형태라고 본 전례가 있어서 무작정 버티기보다 일부 업종부터 순차 수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플러스 지사들이잖아요. 지사들은 라이더 한 명당 추가 비용이 월 55만 원에서 65만 원이 추가된대요. 한 기사마다. 4대 보험 들어가죠. 퇴직금 충당을 해야 되죠. 실제로 부담이 되죠.
그러면 아마 소형 지사들은 아마 다 문 닫을 거예요. 감당 못하고. 그리고 대형 지사들에게 아마 다 흡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대형 지사는 규모의 경제를 살려서 오히려 소형 지사들 라이더를 흡수하면서 몸집을 키우겠죠. 지사 수는 줄고 지사당 규모는 커지는 형태가 아마 될 거예요. 근데 아마도 대부분은 다 없어질 겁니다. 다 없어지거나 아니면 다 원청 소속으로 전부 다 들어가든지. 제일 중요한 건 라이더죠. 아마 4대 보험, 최저임금, 퇴직금 등 보호가 확실히 늘어날 거예요. 아유, 보호는 받으니까 좋겠죠. 근데 대신 주 52시간 같은 시간 규제도 같이 따라올 거예요. 더 일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일 이상만 뭐 8시간만 일하고 막는다든지. 뭐 우리 알바들 보잖아요. 보면은 뭐 주 52시간 그 시간을 못 넘기 위해서 8시간만 일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가면은 뭐야 더 비용이 나오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바뀌고 또 원할 때 자유롭게 뛰던 유연성은 아마 떨어질 겁니다. 말 그대로 9 to 6처럼 9시에 출근해서 6시 뭐 나는 뭐 12시에 출근해서 뭐 9시 이런 식으로 무조건 출근을 해서 일하는 식으로 바뀌겠죠. 유연성은 확실히 떨어질 겁니다. 여기서 이제는 한두 번 9시 되면 뭐 3아웃제로 가면은 뭐 퇴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 쪽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내부에서도 아마 갈릴 거예요. 뭐냐 안정을 원하는 풀타임파 그리고 자유를 원하는 부업파로 아마 반발이 심할 겁니다. 근데 저는 아마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은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옛날에 그 중국집에서 배달하시는 라이더분들이 있었잖아요. 소속돼서 그분들 일정의 그 시간 그 중국집이 일하는 그 8시나 뭐 7시까지 일하고 퇴근한다든지 그분들이 그 배달 10시부터 뭐 7시까지 일한다든지 그러고 나서 돈 받고 퇴직금 받고 아마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아마 그렇게 바뀌는 것이 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비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로자라고 생각하고서 일한 적이 없거든요. 개인 사업자라고 생각해서 내가 오늘은 더 일해야지 14시간, 15시간도 일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일한 적도 있고 어느 때는 쉴 때는 확실하게 쉬기도 하고 그 타임을 제가 조정하면서 자유롭게 일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충분히 제가 벌어갈 수 있을 만큼 벌면서 일해가지고 저는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거든요. 시나리오 두 번째 가짜 3.3 형태만 바꿔서 연장되는 경우 지금도 똑같이 통제성은 강화되면서 특고로 들어가서 세금 3.3만 떼고선 근로자처럼 일하는 그러한 통제 속에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다른 형태의 모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청, 배민이나 쿠팡이츠나 그런 원청들은 아마 계약서 문구를 위탁 계약 아니면 개인 사업자 파트너십으로 아마 그 명칭을 바꿔가지고 재포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정사는 지사가 아닌 제3의 정상 대행 업체를 껴서 아마 처리를 할 겁니다. 책임을 이제 나누는 거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러한 통제권을 안 가갖고 그 제3의 어느 한 위탁업체에서 이것을 처리를 했습니다 라고 아마 서류상 계약상으로 그것을 미룰 거예요. 그리고 페널티 정산 내역이 지사 명의가 아닌 별도 업체의 명의로 기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책임을 전가하겠죠. 그리고 배차도 AI가 자동으로 한 것이라는 명목으로 강제성을 서류상 지울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서류상으로 우리는 통제권이 없어. 대신 이것은 AI가 일 처리를 하지만 이것은 AI가 자율적으로 그것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라는 그러한 서류상의 명목상의 모양으로 아마 바꿀 겁니다. 그래서 실질 통제는 배차 강제, 페널티, 근무시간 구속 등 그대로 유지하면서 껍데기만 복잡해지는 구조로 아마 만들 거예요. 뭐 복잡하게 만드는 거는 쉽죠.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단계를 둬서 그 단계를 쫙 나누고 거기에 관련된 그런 업체들을 싹 나눠가지고 원청하고는 조금 더 멀리 떨어지게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꼬리만 자를 수 있도록 서류상으로 만들어 놓겠죠. 그런 방법은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죠. 그게 아마 지사도 그렇고 똑같이 만들어낼 겁니다. 지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언어를 바꾸고 계약상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문구를 바꾸고 그리고 중간에 그러한 정산업체라든지 그리고 AI 배차 관련된 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중간에 사이에 껴서 통제권을 그들에게 다 미룸으로 인해서 근로자성이 우리는 없어. 우리는 이 업무는 합니다. 다른 업무는 여기서 합니다라는 걸로 아마 다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원청과 지사는 계약상으로 문제가 없듯이 그래서 꼬리 자르기 형식으로 아마 갈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특고 가짜 3.3의 형태로 아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불 붙듯이 불 떨어서 올라오니까 살짝 눌러지는 형식으로. 그러면 라이더 우리 형님 누님들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성을 다투려 해도 상대방이 지사인지 정산업체인지 원청인지 특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소송 진입 장벽이 상승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라이더분들은 뭐 부자들이 라이더 하겠습니까? 다 형평이 어려운 사람들이 라이더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국민 부업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이 국민 부업을 왜 하겠습니까? 여유가 있어서 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시작을 할 때 여유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방편이 이거였기 때문에 했거든요. 그러면 이 소송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누가 힘들까요? 원청과 지사가 힘들까요? 아니면 라이더가 힘들까요? 당연히 라이더가 힘들겠죠. 그러면은 소송을 포기하겠죠. 개별 소송으로 이겨도 나 한 명만 구제되는 구조가 반복될 위험이 있습니다. 추정제의 취지 실제로는 시작된다는 거죠. 다만 법원이 이미 형식보다 실질 원칙을 확립해둔 형태라 근로자성을 인정해서 그런 법이 한번 통과된 적이 있죠. 올해는 못 버티는 임시 방편에 가까움이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것을 건드는 형식으로 아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관건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와 원청이 A로 갈 거냐 B로 갈 거냐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단속과 처벌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왜 실질적인 법을 건들기보다 왜 계약서상의 법을 건들겠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려면 인력이 필요하고 또 시간이 필요하고 또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우리나라는 효율을 굉장히 강조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다룰 때는 서류상으로 처리하는 게 가장 빠르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가려면 현장에도 가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시간은 계속 나는데 소송권은 계속 연결되고 되고 그 기한은 있고 인력은 적고 그러면 당연히 계약서상으로 미비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시간상으로 또 그러한 경제력상으로 원청과 지사가 여유가 있기 마련이죠. 왜? 이들은 시간과 돈이 있잖아요. 근데 이 법을 다루는 사람이라든지 라이더는 시간과 돈이 부족하잖아요. 인력도 모두 다 돈이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실질적으로 이기려면 우리가 굉장히 이 법을 실질적으로 다루는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기에는 지금도 너무나 많이 하도급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때마다 그 문제를 다룰 뿐이지 이것을 깊숙이 들어가서 다루기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 아마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이번에 그 축구협회 문제도 박지성이나 이용표 그 선수들이 와가지고 이 문제는 단번에 해결이 안 된다. 이거는 수십 년이 지속적으로 걸려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근로자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가서 얘기를 하면 결국 이 비용 누가 최종적으로 떠안을까요? 지사가 못 버티면 폐업, 원청이 부담하면 마진 감소, 소비자가 부담하면 배달비 인상. 셋 다 아마 부담스러운 선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씩 나눠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크게 흔들리는 건 결국엔 현장에서 뛰는 라이더가 몫입니다. 형님 누님들 우리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계속 관심 가지고 계속 영상도 봐주시고 또 계속 관심 가지면서 계속 눈여겨면서 계속 주시를 해야